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다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3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저는 삼네스간의 헤일리 스웨터를 뜬 작업기 겸 홋카이도 여행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헤일리 스웨터를 뜨던 초반 영상을 실수로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남은 영상으로는 이야기가 전혀 이어지질 않아서 불가피하게 앞부분은 더빙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뜬 도안은 앞서 말씀드렸듯 삼네스간의 헤일리 스웨터입니다. 삼네스간 도안은 상당히 간단하고 함축적인 도안으로 유명하죠. 저는 라벤더 가디건이랑 루미 가디건을 뜰 때 두 번 다 된통 당했는데도 헤일리 스웨터가 너무 예뻐서 어쩌다 보니까 결국 또 삼네스간 도안을 뜨게 되었습니다. 도안에서 주의할 점이랑 난이도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삼네스간은 현재 최근 몇 년간의 도안은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도안을 구입을 하려면 이 도안집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 하는데 삼네스간 홈페이지나 TTT에서 구입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삼네스간 실 일부를 꼭 함께 구입을 해야 도안집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용한 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열매달 이틀의 산책실 연두 색상 2합이랑 니팅 뜨데이의 키드 모헤어 아이보리 색상 1합입니다. 산책실은 울 50, 카멜 5, 캐시미어 5, 나일론 4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분이 솜솜뜨개의 데이지와 상당히 유사하죠. 데이지는 나일론이 아니라 캐시타입 폴리아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두 개가 같은 실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성분도 비슷하지만 뜨고 나서의 편물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팅 뜨데이의 키드 모헤어는 키드 모헤어 20,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45, 폴리아미드 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부드럽기로도 유명한 실인데요. 저는 이 모헤어는 쓸 때마다 전혀 까슬거리지 않아서 상당히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은 5.5mm인데 저는 실을 3합으로 했기 때문에 5mm로 떴습니다.
여러분, 저는 뒷판을 다 뜨고요. 앞판을 거의 다 떴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두 단만 더 뜨면 분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다사다난한 헤일리 스웨터 작업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뜨고 싶은 마음에 도안을 좀 잘못 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헤일리 스웨터가 산레스간 도안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산레스간 도안은 상당히 함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도안에서 이제 뒷판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헤일리 스웨터를 만약에 뜨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까먹을까봐 이거를 붙여놨는데 이 늘림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다 여기 와서 붙었지? 먼저 뒷판을 뜰 때 요만큼을 보여줘요. 여기 요런 사다리꼴 모양을 보여주면서 계속 늘려라 라고 하는데 늘림을 하다 보면은 이 옆에가 도안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쭉 있는데 그냥 요만큼을 반복해서 여기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계속 늘림을 하다 보면은 가운데 있는 도안을 바탕으로 요만큼을 더 보고 또 요만큼을 여기에서 더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얘는 여기를 뜨고 있지만 얘는 뭐 이쯤을 뜨게 되고 얘는 이쯤을 뜨게 되고 그렇게 도안에서 각각 다른 위치를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에 걸쳐서 다 다른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처음에 잘못 뜬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한 번에 이어서 쭉 뜨는 게 아니라 뭐 저녁에 퇴근해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좀 밑에서 발견해가지고 가운데 틀린 거를 뒷판을 거의 다 풀고 다시 떴어요. 다시 떴는데 앞판을 그러고 나서 다시 뜨는데 앞판을 뜰 때는 앞판은 이렇게 요 부분을 보여줘요. 요 부분을 보여주면서 요거를 반복해서 떠라라고 하는데 왼쪽 앞판을 먼저 뜨게 돼 있어서 여기를 떴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앞판을 뜨려고 하니까 밑에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서로 거울 모드가 되도록 대칭이 되도록 떠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주어진 도안대로 뜨면 안 됐던 거예요. 주어진 그 차트를 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다양한 사이즈에 대한 예시니까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건 요렇게고 네가 알아서 떠라 이런 거죠. 진짜 산레스간답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사이즈별로 넣어주던지. 그래서 이제 다시 풀고 여기 맞춰서 쫙 떴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뒷판이랑 앞판이 주어진 도안이 조금 다른데 뒷판에서 이제 여기 아몰 부분에서 늘림이 들어가요. 이렇게 요 늘림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너가 앞판에서도 맞춰서 떠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뒷판에서 늘림이 들어간 부분이 앞판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보면은 요 무늬가 이제 반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 똑같은 건데 서로 위치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은 같은 위치, 얘랑 같은 위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얘기하자면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고민이 됐던 게 이 앞뒤판이 합쳐질 때 그러면 얘가 어느 위치에 와야지 맞는가 그걸 고려해서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불친절하니까 최대한 요 사진을 보면서 이제 따라서 뜬 거거든요. 그래서 도안만으로는 좀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을 많이 참고를 해서 계속 떴는데 저는 한 이쯤까지 뜨고 분리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늘림을 다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보니까 이 가운데 있죠. 이 두 개 이제 아몰 사이에 저는 패턴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가 A로 끝났으면 여기가 B가 들어가고 다시 여기가 A면 되니까 이 양쪽을 맞춰서 뜬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된다면 B, A, 여기 다시 B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A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앞뒤판, 이미 뒷판은 다 떴고 뒷판은 맞게 떴어요. 앞판을 뒷판에 맞춰서 뜨라고 했는데 거기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건데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잘못된 해석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겠어요. 일단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에 여기 늘림했던 구간을 다 풀고 다시 평면 구간을 조금 더 뜬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늘림을 하자라고 해서 다 풀었어요. 이만큼을 쫙 다 푼 거예요. 이만큼을 풀었는데, 풀고 나서 보니까 여기 끝에 늘림해 놓은 부분을 조금 덜 푼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풀고 코를 다 꿰n 다음에 뜨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떴습니다. 그냥 얘를 안고 갔어요. 여기 원래 이만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요만큼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고 갔어요. 그리고 추가로 더 늘려야 됐던 걸 이제 밑에 가서 진짜 늘려야 될 때에 늘린 거죠. 진짜 다사다난하죠. 그리고 게이지 차도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를 혹시 몰라서 엑스 스몰 말고 스몰 사이즈로 뜨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은 목이 좀 내기 깊어요, 원작이. 근데 이제 이게 엑스 스몰이랑 스몰이 같이 시작하다가 이제 늘릴 때 조금 더 많이 늘리거든요. 그래서 넥 부분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던 점을 많이 얘기했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상해서 그랬고, 그리고 혹시 요 도안을 뜨실 분들은, 저는 도안에서 이렇게 꼬는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꼬았는데 어차피 한 방향으로만 다 꼬거든요. 그래서 꽈배기를 반대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방향으로 꼬으려면은 요 꽈배기 바늘을 넣을 때 얘를 이제 앞으로 하지 말고 뜰 때 뒤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꽂을 때도 앞으로 꽂으면은 불편해요. 뒤로 해야 돼요. 여기에 좀 코가 많이 걸리거든요. 이 꽈배기가 되게 두꺼워서 보다시피. 그래서 꽈배기 방향을 반대로 하시는 게 뜰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그렇게 뜨시고, 이게 서술형 도안과 차트가 같이 나오는데 하나만 보고는 절대 뜰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차트만 봐도 늘림이 다 표시가 돼 있어서 편하게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뜰 때 여기 이렇게 차트에다가 이거를 표시를 해놓고 떴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대적인 거 외에도 중간에 늘림을 빼먹어가지고 푼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꽈배기도 여기서 2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만 꼬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막 이만큼 풀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막 대대적인 푸름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한 2번 정도가 있었고, 작게 한 6단에서 10단 정도 그렇게 몇 번 푸른 거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뜬다고 떴는데 속도가 되게 안 나네요. 어떡하죠? 저 여행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햇살 받으니까 되게 예쁘죠? 근데 모헤어를 확실히 더해주니까 이렇게 기모감이, 아이고, 기모감이 좀 살아나는데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나요? 좀 기모감이 살아나서 모헤어 더해주길 잘했다 싶고, 제가 일부러 이 모헤어를 더해준 거거든요. 니팅 뜨데이 거. 왜냐면 이거는 좀 덜 까실거려요. 그래서 좀 다른 모헤어보다 좀 덜 따갑게 입을 수 있는 모헤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넣어줬는데 홋카이도 갔을 때 입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히 떠볼게요. 어떤 맛이죠? 고구마 감자.
포테이토 맛있지? 우리 하나 더 꺼내 먹을까? 아니, 이 정도면 우리 눈가름에 침대 가는 거 아니니? 눈보라를 같으면 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 먼저 제가 마이크가 없더라고요. 크게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데 최대한 뭐 후에 보정을 해보든지 할게요. 근데 좀 목소리 크기를 조절할 때 높여버리면 울리는 현상이랑 노이즈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바디를 다 떴어요. 많이 떴죠? 이게 바디를 원래는
40cm가 넘게 뜨고 또 고무단도 뭐 10cm 뜨고 이런 도안인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장이 한 45cm 정도가 나오게 떴어요. 여기에 넥밴드 뜨고 하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이게 옷 자체가 좀 굵은 실로 뜨는 큰 옷이다 보니까 더 처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가 원래는 5.5mm로 뜨는데 저는 지금 5mm로 뜨고 있고 게이지가 살짝 작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X스몰 말고 스몰 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가지고 X스몰로 떴어도 됐겠다 싶기는 한데 제가 요 앞에 떴던 15번이 배신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얘도 꽈배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아예 크게 떠버렸고, 그리고 이제 소매를 뜨고 있는데요. 요 소매는 지금 주우라는 것보다 코를 18코를 적게 잡았어요. 근데 원래대로 잡았어야지 여기 이제 무늬가 딱 맞게 들어갔는데 저는 잡으란 대로 안 잡아서 무늬가 딱 안 맞다 보니까 좀 남는 코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메리아스로 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리아스로 뜨다가 조금씩 줄여주려고요. 이게 소매가 되게 크거든요. 팔통이 되게 넓은데 그냥 쭉 뜨다가 마지막에 가서 고무단에서만 줄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소매통이 넓은 옷은 외투를 입을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쭉 떠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패턴이 엄청 간단한 옷인데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다 보면 좀 은근히 헷갈려요, 얘가.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풀었는데 혹시 몰라서 엄청 간단한데도 패턴집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가는 게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데 이게 차트 도안으로만 제시됐을 때 아쉬운 점이 그건 것 같아요. 15번은 뭐 워낙 간단한 꽈배기 무늬이기도 하다 보니까 차트 없이 그냥 서술로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서술로만 알려줬을 때 몇 단을 뜨면 꽈배기가 들어가 라고 내가 스스로 계속 뜨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차트일 때는 그냥 뜨는 단을 확인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순간 놓치기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꽈배기를 꼬아야 했는데 놓치고 지나갔다거나 이런 거를 내가 몇 단 뒤에 뜰 거야 라는 게 차트가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놓쳐지는 걸 보면서 이런 거를 스스로 좀 잘 생각을 하고 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게 그냥 프린트한 도안이었으면 막 낙서를 했을 것 같은데 책이다 보니까 하필 집에 그때 포스트잇도 없고 해가지고 막 낙서 같은 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몇 단을 뜨고 꽈배기를 뜨고 뭐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 두면은 좀 더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덜 어렵게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처음 뜰 때는 막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보이시나요? 그래도 돗바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두꺼운 실이어가지고 돗바늘 마무리를 하면은 통통하고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해주었습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홋카이도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떠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옷을 완성을 했습니다. 아마 홋카이도에 입고 왔던 영상을 이미 보고 들어오셨겠죠? 네, 홋카이도까지 되게 잘 입고 갔다 왔는데 앞에 홋카이도에서 입은 것과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홋카이도에 입고 갔을 때는 좀 급하게 이제 옷을 빨리 뜨고 가게 된 터라 세탁까지는 못하고 스팀만 하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행을 끝내고 세탁을 다 하고 이제 말린 상태입니다. 세탁을 하고 입으니까 확실히 옷이 조금 더 이제 뭔가 단정해지고 옷이 서로 이제 조금 엉겨 붙기도 하고 편물이 뭔가 더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세탁을 꼭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세탁까지 지금은 마쳤고 제가 일본으로 갔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되게 신기했던 게 비행기를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는 처음 탄 거였는데 다른 분들이 바늘을 대바늘을 들고 탈 수 있다. 나무도 되고 메탈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메탈 바늘을 들고 탔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잘 통과했는데 어, 조금 두근두근했던 대바늘 말고 다른 게 보안 검색대에서 걸렸어요. 뭐였냐면 바로 코바늘이었습니다. 코바늘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서 보여드렸더니 이제 확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왜 훨씬 크고 딱딱한 대바늘을 두고 조그만한 코바늘이 잡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걸 들고 못 들고 들어간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꺼내서 보여달라는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홋카이도를 갔잖아요. 근데 홋카이도에서 삿포로, 아사히카와 비에이, 비바우시, 후라노 뭐 요런 데를 주로 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큰 도시라고 하면은 삿포로랑 아사히카와인데 아사히카와에서는 갔던 얀샵이 다 허탕을 쳤고요. 삿포로에서는 그래도 이제 워낙 큰 데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실을 좀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실을 산 곳은 첫 번째로는 마루이 이마이라는 백화점에 있는 유자와야 매장이었어요. 8층에 있고 8층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이 매장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분의 1 넘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되려나? 이제 이 매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유자와야는 완전히 실만 팔고 뜨개 용품만 파는 데는 아니고 수공예품들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천이나 아니면 부자재 이런 것도 살 수 있고요. 뜨개실 그리고 뜨개 바늘 뭐 이것저것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러봤는데 일본 실들이 워낙 양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사려면 얼만큼이 필요한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이제 좀 세일하는 실 있으면 사야지 하고 제가 생각했던 금액대를 훨씬 넘어서는 만큼을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뜻 사기가 어려웠고 좀 세일률이 높은 것 중에 이제 사려고 했더니 글쎄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원 가입이 550엔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가격을 절반 정도 다운을 시켜줘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고 어, 실을 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가서 동생이 다른 걸 사면서 그 회원카드를 내밀었는데 뭐 여권이나 이런 확인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드가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언제일지 몰라도 다시 일본에 가게 되면은 유자와야 매장에 들렀을 때 이제 쓸 수 있겠죠? 전 이제 회원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 말고 단독 건물로 4층짜리인데 카나리아라는 또 수공예품 전문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봤더니 여기에서 4층에 뜨개 용품을 팔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뭐 뜨개실, 바늘, 부자재, 책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의 세일을 하지 않았어요. 크게 세일을 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좋았던 점은 바늘이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을 종류별로 살펴보고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되게 큰 장점이었고 또 한국에 판매하지 않는 바늘 있잖아요. 특히 팔더라도 뭐 요즘 웬만하면 직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낱개로는 좀 사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세트로 그렇게 이제 직구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낱개 바늘을 이제 따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도 몇 개를 사왔습니다. 이제 니트프로 진저나 동생 치아오구나 이거를 쓸 때 이제 고기 없는 사이즈를 일본 바늘은 이제 호수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호환되는 바늘을 몇 개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뜨개 쇼핑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겨울에 홋카이도 안 가본 분이 계신다면은 제가 진짜 여러 번 말했는데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진짜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가본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저는 홋카이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늘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사카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오사카 자체보다는 저는 교토나 나라가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홋카이도도 좀 그래요. 삿포로 자체는 그냥 눈이 많이 내리는 대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눈이 좀 더럽게 있기도 해요. 워낙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눈이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BA나 뭐 비바웃이나 후라노나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훨씬 예쁜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통 버스 투어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동생도 이제 교통기관 멀미가 되게 심한 편이라 저희가 잘 타는 게 기차나 지하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JR 패스를 끊어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눈 쌓인 풍경도 실컷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걷고 하루에 2만 보, 3만 보씩 눈길을 막 걷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되게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옷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뜬 옷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 산레스간 도안집에 있는 헤일리 스웨터이고요. 요 헤일리 스웨터 도안에 대해서 제가 양아치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죄송스럽기는 한데, 근데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은 누구나 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반전이 계속 숨어 있어서 그게 어려운 건데, 그 반전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라벤더 가디건 때문에 산레스간 도안에 입문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거 한 페이지잖아요. 헤일리 스웨터는 3페이지 정도는 됩니다. 근데 왜냐면 얘는 무늬가 있고 차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트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되는데, 오 그럼 자세하겠는 걸 싶은데, 반전이 뭐냐면 보통 차트가 사이즈별로 시작점이 다를 경우에는 다 다른 차트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차트를 하나만 넣어주고, 이 구간에는 이 차트를 떠야 되는데 시작점은 네가 알아서 맞춰보렴 이런 거예요. 근데 뜨는 설명 다 나와 있고 저 밑에 어딘가에 그런 게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뜨다가 되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에 제가 한번 푸르시오를 대거했던 이유가, 왜 한 차트 내에서 제가 이 부분 저 부분 그 부분 막 많게는 한 5부분 정도를 막 여기저기 봐가면서 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시를 좀 잘 하면서 뜨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뒷판을 뜰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앞판을 뜰 때 앞판 차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냥 떠버리시면 안 돼요. 뭘 읽어보셔야 되냐면, 양쪽이 대칭되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무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요 앞에서 여기는 몇 코를 늘리는지, 그리고 아몰은 몇 코를 늘리는지, 그래서 무늬가 뒷면이랑 뒷판이랑 앞판이 이어지게 어떻게 무늬 배치가 돼야 되는지를 한번 그려보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리시든 뭐 실제로 그리시든 그려보신 후에 요 도안을 뜨셔야지 크게 헷갈리지 않고 푸르시오 없이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미리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 그 다음은 사실 크게 어려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무늬 자체도 다 여기 뭐 꽈배기든 아니면 고무단이든 우리가 다 잘 아는 무늬잖아요. 그래서 쉽게 뜰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뒷판이 이제 여기에 넥다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넥 부분을 잡은 다음에 이제 어깨코를 늘려가면서 쫙 떠내려가는 형식인데, 어깨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그게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맥북 이제 여기가 특이하긴 한데 이게 여기에 영업 비밀일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뜨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렇게 뜨니까 이게 넥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어깨를 만드는 게 23번이랑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그걸로 이제 핏이 조금 달라진다, 요 어깨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3번이랑 여기 앞에 있는 미아 스웨터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디테일이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떠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23번 떴으니까 이게 너무 비슷해서 굳이 이거 떠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디테일이 조금 다른 거라서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스웨터인데 또 조금 디테일이 다른 걸 떠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떠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게이지가 26호, 26단이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죠. 아마 무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원작은 22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4코 차이가 나가지고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실 그래도 X 스몰로 떴어요. 근데 뜨다가 중간에 15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탁을 했는데 근데 정말 다행히 얘가 X 스몰이랑 스몰이 처음 잡는 코스도 같고 어느 정도 뜰 때까지도 갔다가 좀 나중에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급하게 스몰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꿔서 떴더니 얘가 X 스몰이 가슴둘레가 120인데 제가 스몰로 떴더니 아주 살짝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다행이고, 또 길이는 제가 뜰한 것보다 조금 짧게 뜨기는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넣어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빼서 입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떴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이 조금 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떠서 입으시는 게 좀 덜 부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체형이 다를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안집 안에 사진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듯,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 도안집 사진을 보면서 이제 추리를 해 가면서 떴어요. 근데 유의하실 점은 제 생각에는 그 도안집 사진에서 모델이 입고 있는 사이즈가 X 스몰이거나 스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이즈를 뜨실 때는 그걸 보면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에 유의하시면서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다 돗바늘로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해주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급하게 뜨고 갔잖아요. 거의 뜬 날들만 합치면 한 일주일 만에 뜬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했어요. 근데 이게 굵은 실이어서 이제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바인드 오프 티가 되게 많이 나니까. 근데 또 모순적이게 이제 급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동생이 옷을 보더니 너 진짜 마무리 막 한 거 너무 티난다고, 틀린 거 너무 잘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넥은 잘했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넥은 그냥 이렇게 되었고 소매는 좀 엉망진창이긴 한데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올라온 거 보이시죠? 모헤어를 더하기도 했지만 요 실 자체가 제가 솜솜뜨기의 데이지와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윤기가 있으면서 기모감이 올라오는 것도 되게 세탁을 하고 났을 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안집 사진에서 본 것보다 이 무늬가 살짝 좀 덜 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 뭉쳐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15번도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의 특성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콘사를 둘 다 썼고 콘사는 이제 세탁을 했을 때 기모감이 올라오면서 세탁 매직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모감 때문에 서로 좀 뭉쳤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도안에서는 짠네스 간을 틴실크 모헤어와 더블 선데이로 떴거든요. 근데 이게 볼실이고 볼실은 보통 가공이 좀 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의 작은 추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유료 도안을 직접 사서 뜬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뜨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뜨는 것들은 모두 그렇고요. 제가 이제 유료 도안을 사서 떴을 때 아니면 다른 실이나 바늘을 썼을 때 어땠다라는 후기를 알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디어 3월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